선교지역 분할 및 배치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선교지 분할의 필요성은 남원과 합을 성취를 조기화할 수 있는 전략적 방법이 요구가 됐고, 특별히 선교사 중국 배치와 전략적 배치 및 재배치 조정 및 통제의 필요성이 있었고, 선교 인력 및 자원을 전문화하고 특성화시킬 수 있는, 향상할 수 있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선교지 분할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지 분할의 필요성을 느끼고 실제 선교지 분할하고 재배치를 한 결과 파송 교단과 선교단체 간 중복 배치의 회피로 선교자원의 균형적 배치가 용이해졌고, 선교인력의 전문화와 국제화 특성화의 동기가 됐고, 또 연합과 협력의 강화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지 분할은 권역과 나라와 지역별로 분할을 하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12권역으로 분할을 했는데, 북아메리카를 제외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유럽, 오세아 순으로 권역을 분할을 했고, 권역을 분할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동일 대륙이라 할지라도 종교권별로 다시 분할을 합니다. 동아시아 중에서도 극동아시아 불교권, 또 인도차이나 불교권, 동남아 이슬람권, 서남아시아 이슬람권은 또 서남아시아 불교권 및 힌두권으로, 또 인도권은 중앙아시아 이슬람권으로, 소아시아는 이슬람권으로 해서 동일 대륙이지만은 종교권으로 다시 분할을 하고, 동일 종교권 단일 국가의 인구 규모, 종교의 연합에 따라 또 별도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동일 종교권이라 할지라도 언어에 따라 분할을 하고, 동일 민족권이라 할지라도 지리적 위치와 역사적 상황을 고려해서 분할을 합니다. 국가 내 지역을 분할할 때는 인구 분포와 종교, 미소도 종족 분포, 관문 도시 등을 고려해서 분할을 했고, 자, 이 분할 전략이 곧 카스 전략입니다. 카스 전략은 지역을 분담하고 종족을 입양하고 사역을 특성화하는 전략을 카스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 카스 전략이 나온 배경이 있습니다. 세계는 AD 2000년 운동을 하는 중에 2000년 운동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지코이 95라고 하는 대회를 한국에서 하게 됩니다. AD 2000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까지 모든 종족에게 교회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하자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세계 모든 교회가 연합해서 자료를 공유하고 기도하면서 미도동족을 복음화하자고 하는 내용입니다. 즉 AD 2000년까지 이 목표를 완수하자고 하는 과정 속에 지코이 95가 서울에서 개최된 겁니다. 한국 선교 역사에서 지코이 95는 어떻게 보면 한국 선교의 어떤 변곡점,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코이 95를 기점으로 해서 한국 선교는 세계의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세계에 앞장서서 선두적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되는 것이 바로 지코이 95가 됩니다. 자, 이 내용들을 개요부터 시작해서 또 평가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코이 95를 하게 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1974년 로잔 2를 스위스에서 했죠. 그리고 15년 후에 로잔 2데이를 198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했습니다. 이 운동은 1988년 이후에 AD 2000 운동으로 이끄는 아시아 중국계 선교 지도자 토마스 왕과 남미 아리란타의 선교 지도자 루이스 부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제3세계 선교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주도권을 넘기면서 서구 중심의 선교 세력이 기울어지게 됩니다. 즉 로잔 1과 로잔 2는 서구 교회와 서구 선교사 위주로 진행됐던 선교 대회고 또 선교 전략이고 또 선교에 대한 모든 것이었지만은 로잔 2 이후로 AD 2000년 운동, 즉 모든 종족에게 교회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그러기 위해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바로 미전도 종족에 집중적으로 선교를 하자 하는 운동을 바로 제3세계 지도자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었다고 하는 것이죠. 토마스 왕이라든지 루이스 부시가 다 제3세계 지도자고 한국의 조동진 박사가 제3세계 지도자 아닙니까? 이러면서 이제 제3세계가 서구 중심에서 제3세계로 선교가 기울어졌다고 하는 뜻이죠. 로잔 1대회가 유럽 중심국 스위스에서 개최된 데 반해 15년 후에 로잔 2대회가 아시아 태평양 한복판 필리핀에서 개최되었고 또 마닐라 매니페스토를 통해서 AD 2000 선교를 강조했음에도 서구 중심의 세계 선교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로잔 1과 로잔 2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해야 되고 교회 개척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이슈와 또 거기엔 선언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 교회가 움직이지를 않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바로 제3세계가 선교 주도권을 넘기게 된 출발점이 바로 AD 2000 운동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역시 사람이 큰 역할을 하게 됐죠. 바로 로잔 1 이후에 사무총장이 아프리카의 카토가 했고 그 다음에 오세이 반사가 했고 토마스 왕이 했고 그 다음에 1989년도에는 영국 휴스턴이 하게 됩니다. AD 2000 운동은 1989년 1월 싱가포르에서 소집된 지코이가 출발점이 됩니다. 싱가포르 지코이는 300여 명의 서구 선교 지도자, 제3세계 선교 지도자, 교회들, 즉 300여 명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범세계적인 선교 운동으로 확장시키고자 결의를 하면서 이때 7개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기능별로 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됐습니다. 바로 이 7개 위원회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미전도 종족위원회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교정보연구위원회, 세 번째 문서선교위원회, 네 번째 전도제자화 및 지도력개발위원회, 다섯 번째 교회개척위원회, 여섯 번째 방송선교위원회, 일곱 번째 연합기도운동위원회. 이런 것들이 제3세계 중심으로 이것이 기대가 되면서 실제화하게 되죠. 이때 세계의 급변하는 상황에 따라서 선교 환경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제3세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즉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동서의 이데올로기가 대결이 냉전 질서에 막이 내리게 됩니다. 즉 미국과 소련의 1, 2세계 체제에서 이제 다른 제3세계 체제가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중국은 등소평에서 장점의 시대를 거치면서 경제대국의 기초가 굳어지고 특별히 1949년 서구 선교사 철수 이후에 지하와 가정교회 부흥을 통해 50만 명에서 1990년대 1억이 넘는 세계 최대의 기독교 인구를 가진 나라로 변하게 됩니다. 1990년도 소련이 무너지면서 제3세계 선교사 등이 동유럽 국가 CIS 국가들로 물밑도 들어가게 됩니다. 물밑도 들어가게 되죠. 따라서 제3세계 선교사의 숫자가 15만 명이 넘어서면서 1988년 이후 10년은 제3세계 선교는 더 이상 피선교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납니다. 즉 제3세계는 더 이상 선교지가 아니다 하는 현황을 갖게 되죠. 1990년대가 되면서 세계 기독교 인구가 28%가 서구에 있고 72%가 제3세계권에 있다는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인구가 72%가 제3세계가 있고 제3세계권에 있고 또 거기에 있는 선교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대서양 중심 경제 질서가 태평양 경제 질서로 바뀌면서 아시아 국가들이 서구 의존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얻게 되죠. 무엇보다도 이 과정에 있어서 한국은 그 당시에 1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위대한 선교 국가로 등장하게 됩니다. 129개 1만 명 넘게 선교를 파송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서구가 하지 못하는 이 일, 즉 민족에게 복음을
민족에게 교회를, 사람에게 복음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료를 공유하고 선교 역량을 집중해서 미전도 종족을 복음하자. 이것이 서구가 맡아야 되는데 서구가 이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싱가포르에서 했던 그 회의 이후에 7년이 지나면서 국제사회의 급변한 상황과 또 제3세계로 선교 주체 세력이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그 중심 국가가 한국이었다. 대단한 선교의 변곡점입니다. 여기에서 한국 선교의 위대한 점이 발견이 되고 한국은 선교 대국이라고 하는, 선교의 주도권이라고 하는 그 어떤 행정과 또 모든 이런 제도가 확인이 되면서 AD 2000 운동의 실제화를 위해서 지코이 95를 한국에서 개최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게 되죠. 이 배경에서 한국에서는 지코이 95 세계대회를 하게 되면서 한국은 명실공히 제3세계에서 또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그런 나라로 상승 곡선을 갖게 됩니다. 다시 한번 지코이 95의 특성은 한국이 AD 2000 국제본부의 서울대 요청을 수락하면서 한국은 AD 2000 운동을 21세기 기독교 운동, 기독교 21세기 운동이라고 명칭을 하고 여기에 한국복음주의 협의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J 등 기독교 연합 단체들과 특별히 한국대학생협의회, IVP, UBF 등 학생신앙 선교 단체들이 참여키로 결정을 하고 이 총괄지를 한국대학생협의회 총재, 지금은 돌아가셨죠, 김중근 목사를 준비위원장으로 선정하면서 지코이 95 한국대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AD 2000년 운동은 1989년 조직이 돼서 20세기가 끝나는 AD 2000년까지 그 기간을 정해놓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범세계적인 총동원 선교운동이 되는 거죠. 범세계적으로 운동이 되는 것이고 이 운동을 선교로 실제화하자고 하는 그런 어떤 무브먼트가 된 것이죠. 주최국 한국은 빈곤국가 대표들에게 창가비, 숙박비, 왕복, 여비까지 제공하면서 한국 모든 교회가 이 AD 2000을 위한 지코이 95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단일 장소로 모였던 로잔 대회는 달리 186개국 4,500명의 참가자들이 혼란이나 불편 없이 여러 장소를 이동하면서 차별화된 대회 운영 방식을 진행하게 되지요. 지코이의 거시적 목표는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AD 2000년까지 모든 민중에게 교회를, 모든 민족에게 교회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하자 하는 겁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대위임 명령을 슬로건으로 선정하게 되죠. 그리고 최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전략으로 그동안 랄프 윈터에서 토마스 왕에서 주장됐던 템퍼리 윈도우 창, 여기에 있는 미전도 종족에 초점을 맞춰서 복음화 또 교회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코이의 목표와 전략은 즉 템퍼리 미전도 종족 우선 복음화 전략은 10년 이상 서구 선교 신학의 집중적 연구와 조사 전략의 타켓트가 되게 되죠. 이 지코이의 특징은 지코이 95 서울대회죠. 지코이 95 서울대회는 1989년 AD 2000년 운동 시작 이후 최초의 범세계적인 대회였기 때문에 제1회 지코이 대회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싱가포르에서 지코이 대회가 시작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는 일부 국가들하고 일부 단체만 참석을 했고 범세계적으로 AD 2000 운동을 실제화하자고 하는 대회가 즉 서울에서 있던 제1회 지코이 대회 지코이 95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서구 선교사 지도자들과 비서구 선교 세력이 기수인 한국에서 한국교회 재정으로 개최됐습니다. 오직 한국교회 재정으로 개최됐습니다. 로잔 1이나 로잔 2는 위원장이 빌리그람 목사님이었었죠. 그래서 빌리그람 목사님이 많은 후원도 하고 미국에서 많은 재정 후원도 했습니다만은 오직 지코이만은 한국 재정으로 했다. 로잔 운동이 미국 빌리그람 전도단의 재정적 지원에 의존한 것과는 차별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구를 벗어나서 상호성과 동등성을 실현하긴 계기가 마련된 대회였다. 지코이 95를 한 다음에 서원을 선언을 합니다. 선언문의 구성은 우리의 배경, 사명, 비전, 목표, 전략, 헌신 이렇게 6가지로 구성을 해서 선언을 하죠. 먼저 중요한 건 사명입니다. 사명이 얼마나 성경적인지 몰라요. 보통 선교대회 하게 되면 어떤 전략적 용어나 전술적 용어나 선교 용어를 근거로 해서 선언문도 작성을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에 근거한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사명이나 비전이나 목표나 전략이나 헌신들을 제시한 아주 특별한 성경적 대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명이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인카네이션을 근거로 해서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요한복음 1장 14절, 즉 그리스도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하는 근거인 요한복음 14장과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그의 교회를 세워야 할 사명의 근거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마지막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강령들을 제시하는데 그 강령이 너무도 성경적이고 주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마가복음 1장 17절, 8절, 34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그 말씀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마태복음 1장 33절에 하신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의 증인과 그리스도의 증인의 자격과 선교의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그런 사명 선언이 됩니다. 비전도 아주 성경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코이는 서부 아시아에서 동아시아에 이르는 적도 북쪽 북위 10도에서 40도 지역인 템퍼리 윈도우가 주요 선교의 중심 관역임을 선언합니다. 지난날의 선교가 전 세계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실패한 것은 특별히 아직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라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또한 교회들의 분열과 선교 단체들의 경쟁적 태도들이 복음의 발전을 방해했다고 고백하면서 그러므로 AD 2000년까지는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천년으로 옮겨지는 역사의 전환기까지는 세계 복음화의 긴급선을 비전으로 제시를 하죠. 그러기 위해서 이 전략 자체도 아주 성경적입니다. 먼저 기도와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자.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자. 하늘로부터 오는 부흥이 없이는 우리의 모든 노력은 헛될 것이다 하고 단언하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역량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막중한 과업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신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4절, 누가복음 1장 37절, 10장 4절, 빌립보서 4장 13절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을 전략으로 하는 거죠. 이것을 전략으로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전략으로 10가지 실천할 것을 다짐을 합니다. 10가지 실천 전략으로서 정보 전달과 협력 선교의 촉매적 결과 지도력 개발과 사회 정의와 물질적 도움이 필요한 자를 위한 구호 사업과 사회의 정의의 활동과 도시들과 국가들, 대륙을 위한 복음의 사업에 진취적으로 활동할 것과 미전도 종족을 위한 복음 전파와 교회 설립 진전에 관한 정확한 보고 체제를 상호 유지하자고 하는 내용과 특별히 111 중보기도 운동, 매일 오후 1시에 1분간 1명의 태신자와 한 나라 선교지 또한 또는 한 선교사와 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기.
이것이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서는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국민소득 5,000불 이상의 국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1분 이상 헌금하자. 그리고 인권과 종교적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용감하게 맞서자. 헌신과 관계되는 겁니다. 서울 올림픽 경기장에서 모였었죠. 대학생들이 AD 2000을 향한 복음화 헌신 성회에 8만 명이 운집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해서 그들의 자신을 헌신으로 찬양하죠. 올림픽 경기장에 참석했던 그 지구의 참가자들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오직 성령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함께 사역하고 헌신을 합니다. 또 여러분들 가운데 그때 헌신하고 참석했던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시고 또 선교 현장에 많이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헌신 사역은 마태복음 24장 14절과 계시록 5장 9절과 7장 9절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로 헌신을 맹세하고 끝을 맺게 되지요. 지코이 95에 대한 총평입니다. 목표 지향적인 선언문을 냈죠. 대부분 선언문은 자기 방어적이거나 반대 세력에 대한 전투적 경향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사실 로잔 투 마닐라 페스토도 광해 신앙 고백적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코이는 다릅니다. 실천 가능한 목표와 관역을 중심한 선언문이었죠. 선교의 근원인 사도적 선교 원리에 기초하면서 지난 1000년의 선교 역사를 뛰어넘어서 세기말과 밀레니엄의 전환기의 사명을 드러낸 위대한 선언문이 바로 지코이 95 서울 선언문입니다. 대회 이후에 1996년부터 22개 회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이 된 거죠. 확산되면서 1980년 23개 지역에서 AD 2000 운동 회의가 전개되었고 특별히 1997년 7월 남아공에서 제3회 지코이 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AD 2000년이 되는 날, AD 2000년이 목표였었기 때문에 AD 2000년 12월 달에 2000년을 마무리하면서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마지막 대회를 예루살렘에서 메시아 탄생 2000년을 기념하면서 대회 개최를 준비했으나 이스라엘 정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AD 2000 대회는 하지 못하게 되는 아쉬움을 남기게 됩니다. 바로 이 지코이가 한국에서 엔코이가 됐던 것이죠. 한국은 KWMA에서 주관해가지고 4년마다 세계선교 대회를 했습니다. 세계선교 대회를 하다가 2003년은 1993년도에 미전도 종족이 설립된 해라고 그랬잖아요. 그 미전도 종족 설립 10주년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2003년입니다. 2003년에 엔코이로 바꾸면서 2003년에 바로 미전도 종족을 더 복음화하기 위해서 카스 전략을 그때 내놓은 거예요. 카스 정도. 즉 93%의 도시에 집중된 이 현실을 이제는 전반개척적으로 미전도 종족으로 FTD적으로 나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G2, G1, F1, F2, F3 선교 지수도 산출해야 되고 지역별로, 나라별로, 문화권별로, 종교별로 어떻게 선교 현장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구체화하고 연구해서 만든 것이 바로 카스 전략입니다. 이 카스 전략에 의해서 지금부터 설명이 되는 12권역이 나온 것이고 12권역이 또 구체화돼서 나라별로 종족별로 나오게 되고 그 종족은 종교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복음화율이 어떻게 되느냐, 기독교율이 어떻게 되고 또 민주도 종족이 어떻게 돼 있고 FTT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거기 선교사가 지금 얼마나 가 있느냐 하는 전체적인 12개 권역을 한눈에 보면서 한국 교회는 이 지역에 선교사를 보내야 되겠다. 이 지역에 어떤 새로운 교회 개척을 해야 되겠다. 이 지역에서는 연합을 해야 되겠다. 이 지역에서는 선교사 재배치가 있어야 되고, 이 지역에서는 선교사의 전략 배치가 있어야 되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입양 운동이 있어야 되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새로운 어떤 선교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다는 전반적인 세계가 깜짝 놀랄 한국 세계 선교 전략, 이 전략이 바로 지금부터 하는 지역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확산이 되고 구체화됐던 것이죠.